우리 안민석 의원님, 안 위원장님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서 요즘 이재명 경기지사 거취 논란이 뭐 전당대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어요. 예, 당대표 경선이 지금 이제 최종 경선을 남겨두고 있는 걸로 아는데 김진표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 하락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 지사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러면 사실상 탈당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상황이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김진표 후보가 지금 외부에 도는 일종의 찌라시라고 하는 거에는 1등으로 컷오프를 통과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소위 친문 지지자들 중에 이재명 지사를 극렬히 반대하는 분들에게 좀 어필해 보고자 하는 선거 전략 아닌가 그렇게 보였는데 당에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궁금한 게 네.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재명 때리기가 지금 핵심 이슈가 돼버렸어요. 이게 참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이상하긴 해요, 저희가 봐도. 그러면 왜 김진표 후보는 이재명 때리기를 했을까? 예. 전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는 이재명 지사하고 이해찬 후보가 지금 한 몸이라는 판단에서 이걸 좀 떨어뜨려 놔야 되겠다. 그런 판단. 둘째는 소위 말하는 문팬. 네. 문팬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재명을 혐오하거나 출당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은 당원들의 한 60% 정도가 이재명 탈당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60%가. 네, 60%. 근데 그 중에서 문팬들은 아마 한 7, 80%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럼 문팬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이재명을 출당시켜라. 라는 이야기를 김진표 후보가 하게 되면은 이 표심이 자기한테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친문 표심 전략이다. 예.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표가 얼마큼 이동할지는 모르겠으나 선거에서 네거티브를 하게 되면은요, 이게 일종의 이제 당내를 이제 분열시키는 그런 지금 결과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예. 1등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1등은 통합을 이야기하고 아우르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는데 이렇게 이제 공격하고 네거티브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분열적인 모습을 보이는 후보는 뒤처져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조급함의 단정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사실은 뭐 언더독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2위 아래로 그 내려간 약세 후보들의 전략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저희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장수를 쏘려면 말을 쏘라. 이해찬을 겨냥하면 이해찬을 직접 겨냥해 쏘는 게 아니고 그 이해찬을 태우고 다니는 말을 쏘면 낙마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전략이라고 본다면 병법의 기본에 해당되는 건데 일단은 뭐 선거라는 건 이겨야 되니까 특히 경선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친문 핵심에서 볼 때는 자기네 이 가치관과 그 이념적 방향과 사실 좀 안 맞는다고 약간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김진표 후보는 오른쪽에서도 최고 끝에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우익의 끝에 우익 날개 최고 끝지점에서 몸통으로 오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이게 모순인 것이죠. 안민석 의원님 어디 계세요? 저는 양쪽을 아우르는. 안철수 대표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안시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가운데. 근데 이 이재명 때리기의 구체적인 두 가지 모순은 뭐냐 그러면요. 첫 번째는 그럼 은수미 시장이나 김경수 지사는 왜 탈당하라고 안 그러느냐. 그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논리가 맞는 건데 논리적인 지금 모순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오히려 김경수 지사 관련해서는 돕자고 특검이 그랬어요. 몰아가기 한다면서 비판하고 그러고요.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수를 쏘지 말고 말을 쏘라고 그랬지만은 그 말이 한 마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사실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은 대부분 다 이해찬 의원을 돕거나 성원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경수 지사가 이해찬 지사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 지사하고 가까운 김종우 의원이라든지 전재수 의원, 박원순이란 말도 이해찬 쪽을 지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왜 유독 이재명 말만 타켓을 할까? 여기 대해서는 제대로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바로 이제 말씀하시던. 저는 근데 김진표 이제 전 총리가 이제 결국에는 친문 적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계속 이제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돼요. 저도 아까 말했던 온건한 어떤 보수주의자 정도의 역할로 이제 당내에서 역할을 인식했었는데 이번엔 저격수 및
그것도 당에서 갓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당에 만약 그 공격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당연 치명적인 타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논란들이 이거 선거 전부터 있던 건데 민주당이 덮으면서 선거에서 당선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당 전체에 대해서 이제 총질을 하는 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전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고 결과적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아주 큰 실패로 될 가능성이 높다. 더 좀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이라는 것의 전대의 화두가 됐다는 이것은 전대를 아주 실패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전대라는 것은 첫째로 어떻게 하면은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과 비전으로 후보들 간에 논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권리당원들이 여전히 적폐청산이 이게 하다 마는 것이다. 끝나지 않았다. 이 적폐청산 끝장낼 수 있는 상징적인 게 최순실 은닉재산 환수특별법이거든요. 이 특별법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어떤 입장이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차기 총선에서 공정한 공천을 어떤 식으로 보장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후보자들 사이에 돼야 되는 건데 생뚱맞게 이재명이라는 게 튀어나와서 이게 사실은 아무런 당내 도움이 안 되고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촉진하고 있는 초래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당원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선거 이제 중반에 들어가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전당대회 본래의 취지와 의미가 살려질 수 있도록 아젠다와 이슈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렇게도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박근혜 정부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원내 의원님들이 최근에 벌어지는 이상한 구도들에 대해 지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보는 게 저는 성공한 대통령의 첫 번째 덕목은 뭐냐면은 후임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 대통령이라 보거든요. 저는 그거 못한 사람들은 다 불행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민주당 계열의 대선 주자들이 최근 한 3-4달 동안 엄청난 술한사를 겪고 있거든요. 안희정 지사는 좀 안타까운 일을 겪었고 그다음 보면 김부겸 장관 이번에 보면은 대표 출마한다 그랬다 완전히 스타일 기고 물먹었죠. 거기다 지금 이재명 지사 엄청난 지금 혈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친노 친문 권력 핵심들이 후계자를 용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바로 그 부분이라고. 물밑에서는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 대권 경쟁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다. 근데 문제는 뭐 요번에 대표는 관리형 대표가 돼야 돼요. 그죠? 총선 앞으로 잘 관리해서 정권 재창출하는. 그러니까 자기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놔두겠어요? 차제에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더 화살을 쏴가지고 쓰러뜨리고 싶은 거지. 계속 또 다른 말을 쏘는 이제 행태가 계속 이어질 텐데 그런 그 과정에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번에 김진표 의원께서 우리 이재명 그 공격한 이거는 요 후폭풍이 좀 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당 행위론 반드시 나올 겁니다. 나중에 적절한 어떤 시기에 지지율 이미 떨어지고 있지만 그럴 때 그 책임론까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되기도 어렵지만 참 전략으로서는 조금 실패했다. 실패한 전략이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면은 여기서 돌발 질문을 우리 오산의 자랑이고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님께 오늘은 하나. 그냥 위원장으로 위원장으로 통일해 주세요. 깔끔하게 안 위원장님으로. 그렇죠. 예. 다른 분은 뭐 위원장도 없으시니까 그냥 위원장으로 안 위원장 하면요. 여기도 위원장이에요. 당협위원장. 깔끔하게 하면 위원장님으로. 이재명 지사 탈당에 찬성한다? Yes or no? 이재명 지사 탈당에 찬성한다? Yes or no? 이것을 딱 두부 자르듯이 이야기하는 순간 폭폭 그칠 텐데요.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1월 초에 그 이재명 지사 당신 경기지사 나가지 마시라. 네. 경기지사 말고 경북지사를 나가라. 고향으로 가서. 헌신을 하라. 제가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쭉 나타나는 이야기가 지금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감안을 해서 이번에는 한 템포 좀 당신을 던지고 죽이는 그런 정치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페북에 올렸다가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부터 아주 뭐 죽도록 두들겨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지금도 아쉬움이 그때 내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은
국민들이 이재명에게 더 큰 길을 열어줬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인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정치인은 무엇보다도 저는 도덕성을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일만 잘하면 된다. 저는 거기는 절대로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 불행한 과거가 MB에서도 나타나는 건 MB 얼마나 일 잘합니까? 또 기승전 MP. 무신불일입니다. 네? 신뢰를 얻지 못하면은 정치인은 예. 국민과 함께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이라는 존재는 지금 저희 쪽에 계륵과 같은 존재예요. 버리지도 못하고 가꾸지도 못하는 계륵과 같은 존재고 이 논쟁은 간도라, 간두지 마라, 지키자, 탈당해라. 저는 이게 앞으로 4년 동안 가는 이게 나는 이재명의 정치 스타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인 운명이라고 봐요. 근데 아까 좀 전에 이야기 나왔던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참 묘한 게 이재명 지사한테는 경기지사 나가지 말라고 한 반면에 김경수 지사가 머뭇거릴 때 그때는 제가 막 경상도를 돌아다니면서 박주민 의원하고 예. 그 토크쇼를 하면서 김경수 의원이 지사 나가야 되는 거는 이거는 시대적인 과제고 운명이다 이거는 이 운명을 회피하면은 안 되고 나중에 역사적인 욕을 먹는다. 그렇게 제가 앞장서 가지고 김경수 의원을 지사 출마를 권유한 또 그런 근데 그때는 묘한 또 그런 또 두 사람과의 그때는 그